영수, 영자. 아무튼 198화 마지막 밤 영수. 영수님은 그 같은 사람이 되게 어른스러운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영수의 등장으로 안색이 어두워지는 한 사람. 아니 이렇게 안색이 어두워질 거면 그냥 말을 해도 좋을 텐데 말을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영자 씨도 처음에 이제 상철에게 호감이 있고 영철에게 조금 호감이 있을 뻔했지만 영철은 영자랑 좀 얘기해보고 아, 이 친구랑은 그냥 친구처럼 농담을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뭐 연인이나 내가 결혼할 만한 사람은 아니겠구나라고 영철도 판단을 했겠지. 영철도 좀 이렇게 어른스럽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이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영수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안 하자니 내 마음이 아프고. 근데 영수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솔로나라잖아요. 우유부단해서 그렇다.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싫은 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말해야 돼. 이제 그만큼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보는 경험, 그리고 싫은 말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팀장이야. 우리 부서의 실적이 안 좋다는 것도 보고를 해야 돼. 싫은 것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아무래도 더 많죠. 내가 아닌 것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떤 직원이 우리랑 맞지 않으면 이 직원에게 쓴소리도 해서 이 직원을 내보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어보지 않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거는 이게 도망치지. 그런 상황에서 피해버리지. 극단적인 예시로 이제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과 알바만 해본 사람의 차이 중에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영자님은 물론 프리랜서 생활로 본인이 어쨌든 예술가로서 열심히 잘 살고 있지만 굳이 성향을 비교하자면 그냥 굵은 책임을 져본 적 없는 본인이 안 좋은 얘기도 해야 되는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 같아요. 티를 많이 내긴 했지. 근데 그거는 말을 안 하면은 어떻게 왜곡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자님이 싫은 티도 많이 냈지만 영수님의 해석이 물론 잘못된 거예요. 좋은 티도 많이 냈어. 영수님의 해석으로. 막 얼굴 이렇게 하면서 얼굴 빨개졌네? 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얼굴 이렇게 하면서 얼굴 빨개졌네라고 하면서 날 놀릴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그치? 내 입술 색깔도 알아? 하고 웃는 거나. 실은 영자님은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은 영수님을 오해할 만한, 영수님을 오해시킬 만한 그런 말들을 실은 굉장히 많이 하기는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숙님과 하고 영자님은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캐릭터기는 한데 현숙님의 조직 생활을 하면서 영자님처럼 동료 남직원한테 대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매장되기가 딱 좋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있는 동료 남직원이 뭘 이렇게 챙겨줬다고 해서 뭐 아빠라고 부른다거나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어디 숙소 생활을 하는데 비닐로 뭘 싸웠다. 그거부터가 실은 평판에서 무너져요. 아니면 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얼굴 빨개졌네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실은 현숙님 입장에서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인 거예요. 문화적 차이. 이게 영자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겪어온 그런 환경이 너무 다른 거지. 그 맞아. 이번 기회에 영자님도 많이 배웠겠죠. 사람의 표현이라는 거는 자기 맘대로 뭐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미처럼 그게 페로몬으로 막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의 그 속의 내면이 전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을 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배울 필요도 있는 거고 말로 표현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이러는 거니까. 저렇게 안색이 어두워지고 영자 씨는 뭐 끝에 후반부 한 며칠은 의미 없는 말 그대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 있는 느낌으로 그냥 보내버렸죠. 본인도 아마 후회가 많이 남을 거예요. 상철처럼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 영수에게 아, 나 우리 완전 연인이었다니까? 그런 말 듣고 영자랑 뭐 잘해보려고 할 마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죠. 영수가 이제 오면서 입술을 꽉 물고 있는 걸 봤어요. 자, 영수님에게 빙의해서 저 입술 꽉 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영자, 아, 또 내가 안 올까봐 긴장했구만. 혹시라도 내가 안 올까봐 저렇게 긴장해서, 아, 긴장 안 해도 되는데. 에이, 표정 풀고 있지. 말 저렇게 긴장하고. 에이, 참, 우리 영자 그러지 말지. 나만 믿어, 영자. 난 항상 너를 힘들게 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입술을 꽉 깨물었다고 설마 이 시점에서 영수가 내가 오길 원하지 않나? 내가 올까봐 걱정하나?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영수는 지금 다른 데 갔다 왔다 장난도 안 치고 그냥 바로 옆에 탁 앉잖아요? 응? 사랑하는 영자가 혹시라도 긴장하거나 서운해할까봐? 영식님이 친구 같은 사이래. 그래서 뭐 친구 없어. 아씨 하면서 그때 기분이 나빴지만 또 영자를 보면서 아닌가? 그래도 얘는 날 분명히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날까지 버텼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영자는 나를 사랑해
라고까지 하기에는 영식의 제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영자가 표현을 안 한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100% 좋아해 까지는 아니었겠지. 그렇다고 영자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이 마음? 에이 그건 아니지 솔직히. 인터뷰에 담긴 영수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영수랑 영자 케이스는 외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영수님이 외모가 딸리진 않잖아요. 물론 이렇게 영자님이 원하는 그런 외모 스타일은 아니지만 영수님이 뭐 비호감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못생긴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영수님은 행동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영자가 생각하는 그런 어른스럽고 이런 진중한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재밌고 쿨하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영자님은 영수가 그렇게 남자다워 보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수는. 그렇게 와서 이제 영수는 영자 옆에 앉아서 이제 빤히 쳐다보고요. 영수도 그런 비속어 쓰는 게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 쓴다고 그랬군요.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그런 거를 깨닫는 거야. 그거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나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짜 많이 양보해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대학교 1학년은 뭐 고4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영자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수는 그 본인의 팀원들이 이렇게 좀 사회생활 많이 안 해보고 이제 막 무언가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팀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마치 고등학교 선배, 멋있는 선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영수는 영자밖에 없고 영수 씨는 그리고 본인의 남자다움에 대한 그런 뭐랄까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막 남자답고 강한 남자는 못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을 할 때도 더 클락션을 울리고 그리고 더 과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안전벨트도 손수 에스코트를 하는군요. 근데 영자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자 씨가 차라리 마음을 표현했으면 영수 씨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 발짝 떨어져 있을게라고 하고 영수도 영자가 생각할 시간을 줬을 수도 있어. 그러면 영자 씨가 혼자 생각하다가 아 그래도 영수가 괜찮네. 영수 같은 사람 없네. 뭔가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영자는 영수가 부담되는데 영수는 눈치도 없이 계속 매달리는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영수를 더 나쁜 사람을 만들게 돼버리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영자가 잘못했다는 아닌데 그리고 영수가 당연히 뭐 눈치를 못 챈 게 잘못이겠지만 근데 영자 씨가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싫은데 속으로 아 나 싫은데 겉으로는 티는 안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온갖 소문 다 내고 있지 지금 현숙한테도 아우 난 이성적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중간 온갖 그렇게 다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영수가 옆에 오기만 해도 싫어 더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실은. 그러니까 영수를 가장 불쌍하게 만들고 있는 건 실은 영자죠. 영자 씨가 차라리 영수에게 나 지금 이성적 호감이 안 커져. 나한테 좀 시간을 줘. 내가 만약 진짜 아니다 싶으면 얘기를 할게. 근데 나 지금은 솔직히 이성적 호감이 전혀 없고 안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야. 라고 그냥 말을 했으면 영수도 거기에 따라서 뭔가 시간을 주거나 텀을 주거나 영수의 다른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영수는 혼자서 계속 레벨업 됐잖아요. 처음에 아 완전 커플 같았어요. 아 우리 완전 커플이었어요. 나중엔 또 결혼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점점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영자는 한거 뭐 있어. 얼굴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빨개졌네요. 이런 거 했단 말이야 지금. 장작을 계속 지핀 꼴이 돼버렸죠. 진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성적 호감 없다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이성적 호감 없다고 얘기해요. 해야지.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안전벨트 해주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안전벨트를 남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든 여자든 안전벨트를 남이 해줘야 돼?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가 이렇게 하라고 그 이 감성공학 그 공학자들이 다 이게 짜놓은 거예요. 남이 해주라고 이렇게 여기다 달아놓은 거 아니야. 자기가 할 때 가장 편하라고 손 닿는 위치에서부터 당길 때 그 힘의 조절까지 그거 하나하나 테스트해가면서 만든 건데 굳이 그걸 남이 해줘야 돼? 자기가 직접 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왜 남이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지. 뭐 남자든 여자든 어차피 이 사람이 둘이 같이 먹을 음식을 양손에 들고 있고 이걸 내려놓을 곳이 없어.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안전벨트 해줄 수 있지. 그런 명분 좋아. 50견? 아 그렇지. 그건 이해. 인정. 음. 아 그렇지. 그거는 감성공학은 좀 다르겠구나. 인체공학에 가깝겠군요. 네. 하지만 암튼 안전벨트도 손수 당겨주고 그래서 영자
세심하게 챙겨주고 본인도 안전벨트를 하려다가 이러면 멀어지는데 영자님 마음은 모르고 이제 영수님은 계속해서 저렇게 표현하기 바쁘군요. 지금 이런 멘트를 계속 하는 걸 보면 영수님은 영자님의 마음을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분명히 좋아하는데 좀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은 아닌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이지 않겠나. 어떻게 영자님이라면 어떻게 거절했을까? 전화를 걸면 안 받아. 문자를 씹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했겠죠. 그래서 상대가 그냥 제풀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게.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걱정하는 문자가 오지. 처음에는 영자 씨 왜 문자가 안 돼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했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는 쌍욕박지. 너 씨발 싫으면 싫다고 그러지 왜 이렇게 사람 병신 만드냐? 이러면서 와다다다. 하지만 그거는 이미 영자 씨는 보지 않아요. 왜냐면 차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게 별로 어른스러운 행동은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당연히 그렇게 뭐 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거절을 애매하게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어요. 거절을 돌려서 거절했다가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때 12기 때도 그 옥수님하고 광수님 사이에서 옥수님은 거절을 했는데 광수님은 그거를 이제 거절이라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좀 더 잘하라는 소린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잘해. 근데 그럼 거절한 입장에서는 나는 거절했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더 무언가를 해. 그러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영수가 얘가 방해를 하네. 그러면서 말 이쁘게 하기로 해놓고 자꾸 거리고 있어. 물론 뭐 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 이쁘게 하기로 해놓고 이 사람이 자꾸 센 척하고 그리고 주변에 욕하고 그리고 운전할 때 거칠게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스스로 굉장히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실은 강한 남성성에 대한 결핍이 있구나. 스스로가 약한 남자여서 겁이 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면 했지 이성적으로 안 느껴진다는 외모평가 나 생각도 못했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상대가 이유를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거절했는지. 답을 듣기 위해서 매달린다. 이유가 근데 물어봐봤자 어쨌건 진실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유를 물어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워로 상담 때도 그런 경우 많잖아.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유를 궁금해하는 경우는 많지. 그래서 영자 씨는 뭐 계속 표정이 어둡고요. 솔직한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답하지 않을까요? 상대 외모가 그냥 마음에 안 들 때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성적인 마음에 안 든다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냥 외모가 별로세요라고 할 수 있어? 턱신님 같은 사람한테 만약 헤어진다고 하면 넌 너무 집요해. 그 말 못하잖아. 어쨌건 못한다니까요. 어쨌건 그 진실을 들려주긴 쉽지 않아요. 상철님과 순자님 사이에서도 너는 남사친하고 계속 저녁에 만나서 나 너 안 만날래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애초에 그걸 알고 시작했거든. 그래서 순자님이 만약 솔로나라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남사친 문제로 나랑 거리를 서서히 둬가는구나라는 거를 아예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은. 국화님, 턱식님한테 어쨌건 본질적인 얘기를 들려주진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갈등 해결 방식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냥 이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런 예시로 들어버리는 거지. 난 그냥 삼명수님이 좋아서라고 하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지. 우리는 그냥 다를 뿐. 진실을 애초에 듣기도 어렵고, 진실을 말해 줄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 이 사람이랑 어차피 내가 다시 볼 일 없는데 굳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그 시간도 아깝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뭐 호의를 느낄지 아니면 불쾌함을 느낄지 모르는데 굳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자 씨도 근데 진짜 힘들었을 거야. 여기서 5박 6일을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첫날, 둘째 날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근데 영자 씨도 이게 누구를 탓하겠어요. 아침에 영수가 밖으로 음식을 끓여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 밖에서 좋다고 먹었던 영자 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13만 원 오마카세 먹으면서도 뭐 얼굴 빨개졌네. 뭐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영자 씨가 다 뿌린 씨앗이죠. 그치. 구구절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안 하지. 거절도 일이고. 그리고 그거를 진짜 솔직하게 어떤 이유를 이 사람에게 알려준다고 그 사람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그걸 딱 듣자마자 깨닫고 바꿀 수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또 마지막 데이트.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날 밤이니까요. 그래서
자정까지 하루를 보낸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이렇게 데이트를 많이 한 커플도 참 흔하지 않겠다. 영수는 영수대로 시간을 다 날렸고 영자는 영자대로 시간을 다 날렸네. 이게 13만 원 오마카세의 대가인가요? 영자는 그러게 이러고 있는. 슈퍼데이트권을 영수가 또 딸지는 몰랐겠지만 그러면서 네이클로버랑 꽃다발 받은 거 자랑했어? 아, 영수님 너무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자랑할 거라고 생각해. 나 영수 오빠한테 이거 받았다고 자랑할 줄 알았나 보지? 그게 영수 씨가 아무리 정장을 입고 말을 멋있는 멘트들을 쏟아낸다고 해도 영수 씨가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예요. 영수 씨는 무게감이 없거든, 사람이. 가볍거든. 인정받고 싶고 본인이 무언가를 하는 거를 되게 어필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면들이 영자가 보기에 영수도 애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던데 또 이 사람이 스타일링이나 이런 건 또 너무 또 어른스럽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 반대여야 영자 씨에게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쿨하고 편하고 그런데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면 저렇게 그냥 멋있는 말 같은 거 외워서 하거나 뭐 결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스럽게 하는 태도들이 느껴질 때 그러면 영자 씨에게 어떤 10번 찍어서 넘어가는 나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수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자꾸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 네이클로버랑 꽃다발 받은 거 자랑했어? 자랑? 안 보여줬지. 근데 영수는 당연히 자랑했을 줄 알고 아니 꽃다발은 받지 당연히 사람들이. 근데 네이클로버는 안 보여줬어? 그거를 왜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편지 안에 있어서.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신경 써서 쓴 건데 오빠가 신경 써서 쓴 거라 사람들 안 보여준 거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2일차에 첫 번째 데이트했고 4일차 5일차까지 지금 이제 네 번째 데이트까지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이트는 다 한 셈. 진짜 이번에 남자 선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숙님은 짜장면을 혼자 많이 먹었고 영수는 착각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벗어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영식님이 중간에 와가지고 친구처럼 된 것 같대 라고 전달했을 때 제작진이 아이 하지마 하지마 약간 그런 느낌이었겠네. 영식님이 영수에게 영자의 말을 전할 때 제작진이 막 야 하지마 이런 느낌으로 지켜보고 있었겠군요. 근데 그 후로 영수의 어떤 인터뷰를 보면서 휴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흘러왔겠군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내가 다 계획해서 흘러간 게 아니 인연이란 끈, 운명이란 끈으로 끌고 온 게 아닐까? 이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이 영자님은 기본적으로 좀 쿨한 성격이잖아요. 영자님에게 지금 이렇게 뭐 인연이란 끈, 운명이란 끈으로 끌고 온 게 아닐까? 뭐 이런 말들은 좀 과해. 영자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영수 씨의 전략으로는 과한 것 같아. 우리나라 관객들은 신파를 많이 좋아하죠. 우리나라 어떤 뭐 웃긴 영화든 이런 거는 신파를 넣지 않으면 흥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작사에서 그냥 신파를 꼭 넣어야 된다라고 강요를 했던 적도 뭐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영자님은 저런 뭐 인연이란 끈, 운명이란 끈 이런 게 오히려 부담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도 내 몸을 맡겼고 내 마음을 던졌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오늘 아침에 네잎클로버를 못 찾았기 때문에 꽃을 주고 싶었고 그러면서 10분 동안 영자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군요. 한마디로 다 완벽했어. 오늘 나의 하루는. 영자 씨는 마음이 좀 편해졌겠네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뭐 영수에게 좋은 하루를 선사했구나. 뭐 이 사람이 좋은 추억 가지고 간다니까 뭐 그걸로 됐다. 영수의 하루는 완벽했군요. 지금 영수님도 영자님과 이게 지금 서로 대화가 아니잖아요. 자기 어떤 감정을 쫙 쏟아내고 영자님의 감정을 지금 말하지도 말라고 해버린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그리고 아까 슈퍼데이트 때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던 그 말도 되게 놀라웠고 영자는 아까 슈퍼데이트 때 언젠가 고옥을 고쳐서 한번 살고 싶다는 그런 영자식 꿈이 있죠. 이거 뭐 꿈도 쉽게 말하기가 어렵겠어? 저게 같이 고옥을 고쳐서 살자고 말한 게 아닌데 영수 앞에서는 이렇게 냉수물도 조심해서 마셔야겠구만. 그러니까 영수는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했지. 본인이 그 생각을 많이 했고 영자가 미래의 꿈을 얘기했다고 그 미래를 함께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자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영수 씨의 머릿속에서 그게 조금 퍼즐이 이상하게 끼워 맞춰져 버린 느낌이 좀 있죠. 이 세상에 로망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로망이 같아서 되게 고맙고 쉽지 않은 로망이라고 생각해. 소개팅 나가가지고 뭐 좋아하세요? 저는 뭐 산책하고 그리고 영화 보고 이런 거 좋아요. 그래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와 진짜 고맙네요. 앞으로 같이 계속 쭉 하고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와 그래도 그런 중요한 로망이 같다니까 진짜 고맙네요.
그 말 들으면 고맙다. 속으로 약간 좀 무서울 것 같아. 이게 근데 영수님 입장에서는 데이트를 지금 벌써 네다섯 번 하면서 이렇게 점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간 거긴 해. 그래도 중요한 로망이 같아서 고맙고. 영수를 위해서 그런 로망을 가졌던 건 아닌데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참 어떻게 대꾸해야 될지 애매하죠. 그래서 어쨌건 영수 그래도 중요한 로망이 같아서 되게 고맙다. 그렇고 어쨌건 로망 쉽지 않은 로망이라는 말에 영자는 미소를 싹 짓는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없어? 이 말을 하기 전에 영자의 얘기를 좀 물어보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없어? 이게 문제예요. 하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서 끄집어내고 싶으면 이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게 일단 질문도 던져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재밌어 하나 그렇게도 던져보고. 근데 지금 거의 영수님이 옆에 앉았을 때부터 영자님은 말이 없었거든. 그럼 여기 와서 영자님한테 오늘 어땠어? 내일 마지막인데 혹시 뭐 좀 후회되는 건 없어? 아니면 내일 마지막인데 내일은 또 뭐 어떻게 보낼 거야? 퇴소하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야? 지금 하니까 빨리 퇴소하고 싶어? 아니면 뭐 조금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혼자서 일단 10분 넘게 떠들고 질문을 하니까 상대는 입이 막히는 거야. 먼저 생각을 물어봐야지. 생각을 물어보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대답도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거를 또 파고들고 하면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도 알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대화하기가 그렇게 편한 상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혼자 실컷 떠들더니 뭐 이제 와서 그래서 없으면 안 해도 돼. 실컷 그 얘기 듣느라고 멍해졌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물으면 뭐 내가 무슨 생각해야 되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또 시간 걸린단 말이야. 마치 대답인 양 길어지는 영자의 침묵. 근데 여기서 영수 씨가 굉장히 노련한 어떤 대화 스킬을 썼다고 해도 영자 씨의 말을 입을 열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수는 뭐 숨 막혀 오늘 처음 한숨 쉬었다 와 이러면서. 그래서 영자가 그 와중에서 또 질문을 하네요. 이번 5일간 많이 즐거웠어? 근데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얼굴도 마주치고 해야 될 텐데 영자 씨 이런 식의 태도로 계속 갔다가 영수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품으면 어떡하죠? 영수는 즐거웠대. 그러니까 영자는 그럼 다행이다. 저게 자기 죄책감을 더는 질문이거든. 영자는 내 마음은 아직 안 듣고 싶은 거지? 여기서 근데 솔로나라 끝나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도 관계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모임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영수는 영수대로 영자에게 따로 연락도 할 수 있을 거고 어쨌건 결과적으로 영자가 거절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와야 돼. 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절을 못하면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지복행 가게 생겼어. 지복행 가야 돼.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좋습니다. 환영하는 바이지만 그게 영자님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한 명이라도 즐거웠으니까 그걸로 다행이다. 그리고 내 마음은 아직 안 듣고 싶은 거지. 너 거절하는 거 못하겠는데 그냥 나 안 해도 되지. 그래서 내 마음은 아직 안 듣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영자는 오케이. 그것 빼고는 다 얘기하라고. 이건 영수 씨가 저게 자기 스스로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그냥 포장이 돼버렸는데 저거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은 내일 들을 거니까 뭐 최종 선택 전날 뭐 듣는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순간까지 무서워서 얘기를 못 들었어요. 불안한 거죠. 난 분명히 시험을 잘 쳤는데도 혹시 떨어지려나? 자기는 잘 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수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세상에는 안 되는 일들도 많죠. 그러니까 결과 보기 전까지 무섭다고는 했지만 잘 쳤다고 본인은 그래도 생각하고 있고, 나를 좀 친구 같다고 영식 앞에서 얘기는 했어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플까봐 너 아니면 마라가 아니라 난 얘 아니면 안 되거든. 그만큼 내가 절실해서 불안한 거다. 너무 내 마음이 큰 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표현이, 그 말 나중에 들을게, 이것조차도 영수는 애절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 영수 입장에서 사랑받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여자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는지, 얼마만큼 상대가 긴장하는지 그런 거를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내가 아니어도 될 것 같거든. 그래도 또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진짜 말 그대로 최종 선택 때 너의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진짜 그런 무서운 마음에 대답을 마지막까지 미뤘다.
그래서 대답은 지금은 안 듣고 싶어. 뭐 영자님에게는 좋은 명분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대답도 안 듣고 영자도 안 하고 끝까지 가버리니까 영수는 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해. 최종 선택을 안 했을 뿐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심지어 옥수님이라는 또 좋은 사례가 옆에 있었어요. 옥수님 뭐라고 그랬어? 밖에 나가서 만나보자. 최종 선택을 안 했을 뿐 밖에 나가서 만나보는 거다라고 옆에서 사례가 나왔어. 그러면 영수도 아 영자도 그런 건가? 아 지금 약간 마음이 좀 덜 커진 건가? 밖에서 만나보자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지금은 안 듣고 싶어. 다른 뭐 궁금한 거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영자는 마무리를 짓는 말을 해요. 우리는 이제 보이지. 우리는 아 영자 씨가 영수와 초용 선택을 하지 않고 정리를 하기 위한 말을 그냥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빠 덕분에 진짜 고마웠고 이거는 작별 멘트잖아요. 근데 영수는 그냥 여기에서 잘 정리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색다른 경험도 진짜 많이 했고 너무 즐거웠어 오빠 덕분에. 영자는 즐거웠어 땡큐 굿바이 이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껴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영자가 영수가 없을 때 하는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게 느껴지는 거고 영수는 자기가 없을 때 영자 씨가 주변에 하고 다니는 말들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너랑 있을 때 즐거운데 너도 즐거웠다고? 아,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함께 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넌 눈에서 참 많은 얘기를 해. 그래서 눈을 피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느낌적인 느낌 조심해라. 이 사람은 눈을 보면 저 사람 눈이 참 많은 얘기를 한다. 그럴 때가 있죠. 실제로 많은 의미를 담은 때도 있지. 근데 그건 본인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자 씨의 원래 이 지그시 그리고 15도 꺾은 이 표정 이런 것들은 영자 씨의 그냥 디폴트입니다. 그 자리에 영수가 아니고 뭐 24 영수님이 있었어도 똑같았을 거예요. 데이트 나간 상대가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냥 원래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오해를 좀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영수님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눈빛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혼자서 소설을 써버렸단 말이지. 이게 예술을 하는 사람이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눈을 피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우 성질나 성질나 이러는데 이 성질나의 의미는 난 왜 이렇게 네가 좋지? 네가 좋아 죽겠어 그 뜻이죠. 슈퍼데이트권 열심히 딴 걸 또 나한테 써준 것도 고맙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쨌건 소중한 데이트권을 나한테 썼다는 것 자체는 고마운 일이 맞지. 그렇게 고마운 일,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했다는 게 그게 이제 좀 어른스럽지 않은 거고. 그렇게 끝내 영자의 마음을 알리지 못한 채 데이트는 종료. 영수, 최종 선택까지 뜨거운데 미온수야. 영자가 충분히 눈치챘을 텐데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두 개의 눈치가 있잖아. 불안감과 설렘, 그리고 기대. 뭐 두 개니까 영자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불안과 그리고 영자가 나를 선택할 설렘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라는 거지?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뭘 눈치챘다는 거지?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영수가 진짜 몰랐네?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뭘 눈치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마지막 날 아침 영수 씨도 또 이벤트를 준비했죠. 진짜 영수 씨 여기 와가지고 진짜 정장도 컨셉별로 준비하고 그 시대와 철학이 담긴 그런 의상 하나하나 컨셉을 준비했는데 참 무색하네요. 근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들어가기 전에 이게 바닥에 떨어졌어. 얼만큼 긴장했으면 저거를 자기가 떨어뜨린지도 모른 거지. 근데 또 운 좋게 영자 씨가 발견을 합니다. 사진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시를 한 구절씩 써가지고 저렇게 해서 선물을 주는데 여기에서 했던 이벤트로만 따지면 괜찮은 이벤트였어요. 영수 입장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영자에게 영수는 그냥 부담스러운 사람이니까 지금으로선 그렇게 나태주 시인의 시를 뒤에다가 쭉 적어가지고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천년백설이 되고 싶다. 이건 또 다른 시인의 시네요. 문정희 시인의 시네요.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네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백설이 되고 싶다. 근데 이것도 약간 본인 낭만에 너무 취했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내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광수님이 쓴 그런 시가 더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차라리 저기다가 짧은 편지를 쓴다거나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시의 글귀를 베낀 거는 뭐 싫지는 않은데 좀 올드한 느낌 아닌가. 뭐 올드한 느낌이 또 올드해서 또 멋있긴 하지.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는 영수가 가졌대. 다 봤으면 지금 짐 싸러 빨리 가. 상대가 나만큼 감동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진 잘 챙겨서 빨리 숙소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자는 사진 한 장을
주네요.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오빠가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이세보 영수라고 기억하라고. 네. 그 많은 사진들에 다 하나하나 글을 써줄 줄은 몰라서 고마웠어요 너무. 영자님은 감동 받았대. 충분히 노력했고 솔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이벤트로 따지면 좋은 이벤트였죠. 만약 두 사람이서 어느 정도 좀 정서적인 교류가 있었다면 되게 좋은 이벤트 사례로 남을 거야. 하긴 근데 또 영자님이 감동을 받지 않았다고 한들 감동받진 않았어요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 근데 영수는 거기서도 또 너무 거창해. 저는 특히 예술이란 걸 하면서 사랑이란 단어가 빠지면 예술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랑 노래를 누구보다 잘 불렀던 사람이고, 그리고 사랑도 열심히 해봤고, 슬퍼도 해봤고, 아파도 해봤고, 행복도 해봤고, 아,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고 다 느껴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이제 본인이 너무 과한 그런 낭만 속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게 사랑인 걸까? 내 맘대로 안 되네. 이러니까 이게 영수님이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경험이 좀 없을 수도 있겠구나. 후회가 없습니다. 100% 저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 같다. 근데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대화를 할 때도 좀 더 이제 상대의 의중도 물어보고 이 상대가 원하는 걸 알아야, 아니 고객이 원하는 걸 알아야 그거에서 상품도 맞춰줄 거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거를 너무 듣질 않았어. 고객이 원하는 것도 듣고 고객과 대화를 하면서 실은 영자님하고 대화를 할 때 농담 따먹기 몇 개 한 거 말고는 거의 영수님이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대화가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거를 캐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최선을 다했다기에는 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없어도 어쨌건 내가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은 돌아설 것이다.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영수님도 자기 팀원들한테 맨날 본부에서 얘기할 거 아니야.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객의 생각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영수님은 지금 고객의 생각을 읽지 않고 더 많은 서비스로 고객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 뿐이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단 하나의 서비스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영수님은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그렇지 못했거든. 그게 이번 실패의 많은 요인 중 하나겠죠. 그렇게 최종 선택, 참 많은 것들을 했다. 후회 없이 임했다. 최종 선택, 내 이름은 영수. 영자, 영수야 고개 들어. 왜? 내 거절 들어야 되니까. 내가 널 선택하지 않는 모습 봐야 되니까. 자, 고개 들어. 확실하게 봐.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 영자님, 옥수님 다 최종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아마 영수님도 그렇게 이제 희망의 로를 돌릴 거고. 근데 상황이 후련하다. 그렇게 영수와 영자 씨는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나 예상대로 이렇게 흘러갔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진짜 사랑받는 연애, 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남자만 이렇게 구애하는 게 연애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영수님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약간 그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에 조금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월 100시간의 라이브와 멤버십만이 볼 수 있는 많은 라이브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라이브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쇼핑 링크가 있는데 거기서 제품을 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에게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사시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는 기능이어서요.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한 번의 클릭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